안녕하세요. 건교 문제집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한번 달려봅시다. 첫 번째, 대기오염의 대표적 지표로는 분진과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오존, 납, 벤젠 등등이 있죠. 그리고 군집독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이 꽉 찬 버스 안에 들어가면 숨이 막히고 울렁거리는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군중에 모여서 생기는 독이란 뜻으로 군집독인데, 이것은 산소가 적어지고 이산화탄소가 높아져서 생기는 증상으로 대책으로는 창문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열섬 현상은 도심 지역이 건물과 도로에 의해서 복사열과 여러 가지 냉난방 장치에 의해 변두리 지역보다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부산이 이제 27도인데 옆에 있는 양산은 25도 정도인 거예요. 양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스팔트 도로보다는 나무도 많고, 예전에 여기 공원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되게 이렇게 자연 생태학적으로 잘 꾸며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떤 지표면의 온도를 낮춰주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이제 부산의 어떤 서면이라든지 이런 중심가에서는 건물과 도로에 의해서 도심의 온도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열 중증의 종류로는 열사병, 열경련, 열피로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사병은 체온조절 중추의 기능 장애로 열은 40도 이상이지만 땀 분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체온조절 중추의 기능에 장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땀 분비가 없기 때문에 몸을 냉각시키지 못하여 이러한 경우에는 즉시 체온을 하강시킬 수 있는 얼음 마사지, 그리고 시원한 곳으로 옮기기,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열경련 같은 경우에는 전해질인 나트륨이 많이 배출이 되어서 생기는 것으로 근육의 강직과 경련을 보이는데, 이럴 때에는 의식이 있다라고 하면 포카리 스웨트 같은 음료라든지 정맥 주사를 통해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합니다. 열피로는 말초혈관의 운동신경 장애로 열허탈처럼 혈관이 확장되어 정맥 주사, 강심제, 커피 등이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폐기물 처리 방법은 우리가 매립법, 퇴비법, 그리고 소각법. 소각법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쓰레기를 태운다는 뜻인데, 연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 대기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법은 우리나라에서 또한 많이 쓰는 방법으로 이제 땅에 묻는 것을 뜻하는데, 비용은 저렴하지만 이제 환경오염, 땅에 묻어진 쓰레기가 이제 지하수로 흘러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퇴비법은 낙엽과 음식물을 처리하는 것으로 고온에 처리하여 미생물을 없애고 다시 퇴비로 쓰는 방법인데 비용이 비싸다고 합니다. 피임법은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영구적인 방법으로는 난관 결찰술, 그리고 정관 절제술이 있는데요. 그리고 임시적인 방법으로는 자궁내 장치, 월경주기법, 경구피임약, 콘돔, 다이아프램, 살정제 등등이 있습니다. 자궁내 장치는 수정란의 착상을 방지하기 위해 자궁내에 이렇게 루프를 삽입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 고리가 이렇게 고리가 있는데, 이제 자궁내에 염증이 생기게 하여 제대로 수정란을 착상하지 못하도록 하고, 호르몬을 분비하여 자궁의 정자의 운동을 방해하고 자궁 경관을 끈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월경이 끝난 뒤 3일에서 5일 내에 삽입을 하게 되는데, 주의점으로는 출혈과 월경 과다, 그리고 골반염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후 피임약 중에 응급복합 피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48에서 72시간 내에 복용을 하게 되면 피임에 도움을 주는 약물이지만, 혹시나 이것이 경과하게 되었을 때 72시간 이후 5일 이내에 루프를 삽입하게 되면 이것 또한
응급비법의 종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월경주기법은 배란일과 정자의 생존일자를 포함하여 임신 가능 기간을 피하는 것을 뜻하고, 경구피임약은 21개의 정을 하루에 하나씩 복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에 하루 걸러서 깜빡 잊었을 경우에는 생각났을 때 바로 2개를 먹어주고 또 일정한 시간을 복용해주면 된다고 하고, 하지만 이것은 호르몬 제제이기 때문에 오심구토, 여러 가지 감정 기복을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에스트로겐의 작용 때문입니다. 우리가 에스트로겐이 떨어져야 난포 자극 호르몬이라고 해서 난자를 배출시킬 수 있는 호르몬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이 계속 고용량으로 유지가 되어 난자의 배란을 막는 것입니다. 임신의 징후 중 추가확정이라고 외웠었는데요. 추정적 징후, 가정적 징후가 있는데, 추정적 징후는 인부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어떤 오심, 구토 또는 무월경 등등을 얘기하고, 가정적 징후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관찰한 것으로 브렉스톤 힉스 수축, 해가 징후, 굿데이 징후 등등을 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정적 징후는 태아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으로 초음파로 태아의 심음을 청취하고 태동을 확인하는 것을 뜻합니다. 임신 전반기 출혈로는 유산, 자궁 후 임신, 포상기태, 자궁 경관 무력증, 그리고 임신 후반기에는 전치태반, 태반 조기 박리에 의해 출혈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치태반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궁 기저 부위에 있어야 되는 태반이 내려와서 자궁 경관을 막는 것을 뜻합니다. 태반 조기 박리는 이렇게 자궁 경관으로 내려오진 않았지만 여기가 태반과 자궁벽이 분리되는 것을 뜻합니다. 인부의 사망 3대 원인으로는 임신 중독증, 출혈, 감염입니다. 그리고 태반의 기능으로는 산소와 영양분을 태아에게 공급해주고 노폐물을 처리해주며 호르몬의 분비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양수의 기능으로는 외부 자극으로부터 태아를 보호하고 태아의 온도, 그리고 난막과 태아 체부와 유착을 방지시키며 온도를 유지하고 분만 시 산도를 윤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임산부 간호 중 분만의 전구 증상으로 태아 하강감, 가진통, 이슬, 양막 파열 등이 보입니다. 그래서 분만이기 때는 진통이 시작되는데요. 이때 자궁경부 완전 개대까지를 분만 1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내를 걷거나 그리고 분만을 위해 관장을 실시하는데, 관장은 오염 방지, 자궁 수축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자궁 경관이 6에서 8cm가 열릴 때 분만실로 옮겨집니다. 경산부시. 그리고 분만 2기 때는 태아 만출까지를 뜻하는데, 복압과 휴식을 교대로 잘 해야 합니다. 무조건 수축만 하면 태아에게 부담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만 3기 때는 태아 만출 후 태반 만출까지를 뜻하는데, 우리가 태아가 나오는 순서는 진입, 하강, 굴곡, 내회전, 신전, 외전, 만출로 되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밑으로 그냥 슝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머리부터 들어간 다음에 목을 살짝 굽히고 그리고 어깨를 돌리면서 나오는데, 유튜브에 좋은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대는 동맥 2개, 정맥 1개를 보이는데, 여기 보면 탯줄에 하나의 정맥과 이제 2개의 동맥을 보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제대 동맥은 이제 엄마의 어떤 영양분, 산소 이런 것들이 아기한테 들어가고, 그 다음에 태아에서
그 영양분을 다 쓰고 이산화탄소를 담아 이렇게 엄마에게 다시 전달을 해줍니다. 부만 직후 신생아 관리. 기도 개방을 해주고 기도로부터 점액 배출을 돕기 위해 머리를 낮추어 고개를 옆으로 돌려 눕힙니다. 모유와 우유의 차이는 모유는 당과 비타민이 많고 소화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설사를 하지 않고 알러지 반응도 적습니다. 그리고 엄마와의 정서 교감에도 좋습니다. 우유는 단백질과 무기질이 많습니다. 특히나 모유는 자연 수동 면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저도 나중에 모유 수유를 꼭 하고 싶네요. 유두 균열식 간호. 하루에서 이틀 동안은 수유하지 않으며 규칙적으로 젖을 짜내어 유관이 폐쇄되지 않도록 하고 분비가 중단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산유 기간은 분만 후 6에서 8주까지를 뜻하는데 이때 오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3일까지 적색, 10일까지 갈색, 3주까지 백색인데 적색이 오랫동안 지속될 경우에는 의사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좌약은 오로를 씻어주고 상처의 치유를 높이며 염증 감소의 예방을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좌욕은 골반각 내의 우열과 염증을 완화시키며 통증을 제거하고 자연 배뇨를 도우며 불편감을 완화시켜줍니다. 그리고 40에서 43도의 물에 15에서 20분 동안 실시합니다. 아프가 지수는 심박동, 피부색, 근육의 긴장도, 호흡 능력, 반사 능력을 점수로 매기는 걸 뜻하는데요. 각각 항목에 2점, 총 10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출산한 태아가 1분, 5분이 되었을 때 점수를 체크하며 8점까지는 건강한 거, 7에서 8도 양호, 4에서 6은 중증도, 3점 이하시는 보육기가 필요한 상태라고 합니다. 신생아의 바이탈은 체온은 36.1에서 37.7, 혈압은 70에서 40, 맥박은 120에서 150, 호흡은 복식 호흡을 하며 1분당 35에서 50회입니다. 미숙아는 37주 이내에 출산한 신생아를 뜻하고 피부가 매우 얇으며 피하 지방이 적어 주름이 많습니다. 솜털은 많고 근육의 발달이 미약하며 42주 이후에 태어난 신생아는 과수가라고 부르는데요. 솜털이 없으며 태지가 감소해 있고 태변 흡인을 주의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선천성 대사장애 중 페닐케톤요증은 우리가 단백질, 아미노산을 대사한 후 페닐알라닌을 타이로신으로 전환시켜야 하는데 이것을 전환시킬 수 있는 페닐알라닌 수산화 요소가 적어 생깁니다. 그래서 체내에 페닐알라닌이 쌓이게 되어 심각한 발달 장애를 보이는데요. 그럴 때에는 특별한 우유를 먹이게 되는데 PKU 조제유라고 해서 페닐알라닌을 생성하는 걸 줄여주는 음식을 먹여야 합니다. 생리적 체중 감소는 우리가 신생아가 태어나고부터 3에서 4일부터 시작되며 체중의 5에서 10%가 감소되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모체로부터 받던 그 이제 영양분이 적고 이제 자기가 스스로 먹어서 이제 몸무게를 채워야 하는데 이제 태변도 나오기 시작하면서 체중 감소를 보입니다. 그리고 간의 미숙으로 생리적 황달도 생후 2에서 3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7일 이내에 이것은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24시간 이내에 나타나는 핵황달은 위험한 상태이므로 의사에게 꼭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생아의 두개골은 미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숨구멍이라고 해서 대천문과 소천문이 닫혀 있지 않습니다. 그럴 때 대천문이 닫히는 시기는 12에서 18개월, 소천문은 6에서 8주, 그리고 두개골 전체 봉합선이 닫히는 데는 6에서 8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여기가 대천문, 소천문, 대천문은 12에서 18개월, 소천문은 6에서 8주, 여기 이어지는 봉합선들은 6에서 8개월경에 닫힙니다. 네, 벌써 다음 시간이면 이 수업의 마지막이 오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